안녕하세요. 광화문 서박사입니다. 이름을 짓는데 왜 장명소마다 서로 다를까요? 이름의 기륭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름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잖아요. 글자, 발음, 획수.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방식이야 다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적중률입니다. 이름의 기륭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황당하게 수준이 낮은 장명 이론도 있습니다. 그게 발음오행 이론인데요. 이미 시중에 널리 퍼져 있고 거의 모든 장명 앱에도 다 발음오행이 실려 있는데요. 엉터리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사람 인생도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오늘 이 시간은 이 문제가 되는, 이 문제 소지가 있는 발음 오행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명소에 이름을 지러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장명소마다 이름이 다르냐. 여기서 지은 이름 저희가 가져가면 나쁘다고 하고 저기서 지은 이름 여기 가져오면 또 나쁘다고 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들 하세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름의 기준을 판단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름의 구성 요소가 세 개잖아요. 발음, 글자, 획수.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발음 오행을 중심으로 하는 파동 성명학이 있고요. 자원 오행, 즉 사주에 맞는 글자 오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성명학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처럼 획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도 있지요. 수리 오행과 원형 이정 사학격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이걸 좀 봐주세요. 이게 여기가 전부 오행 얘기입니다. 발음 오행, 자원 오행, 수리 오행 전부 오행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쉬고 계신데 그 남산 도깨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술사가 계셨어요. 아주 용했죠.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요. 그런데 정말 용해야 되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용해야 되지요. 이름이 물론 수학은 아닙니다만 적중률이 매우 낮다면 그것은 이론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름 지어봐야 쓸모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들이 제법 있는데 돈 주고 이 발음 오행 이론으로 이름 짓는 거 안 하는 이만 못한 일과 같습니다. 그럼 적중률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냐? 팩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검증 자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 오행 이론은 좋다는 건 나쁘고 나쁘다는 건 좋습니다. 이게 기왕이면 다홍치마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같이 순서대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엉터리 이론 가지고 이름 지으면 그 사람 인생도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되겠다 싶은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 개인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힘들어 지어드렸는데 공연히 이 앱에 넣어보시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기분 잡칩니다. 이 발음 오행이 대인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고민합니다. 고민에 빠지시다가 나중에 전화 오세요. 이 이름 써도 그냥 괜찮느냐고.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유튜브 잘 찍어가지고 이거 그냥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음 오행 이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 좀 할 게 있습니다. 모카토금수예요. 모카토금수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이거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세 가지 성명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글자 오행, 발음 오행, 수리 오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오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윤곽이 금방 잡혀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이게 엉터리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시간도 막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냥 오늘 5분 교양 철학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좀 들어보시죠. 네, 우주의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5가지 이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은 나무고요, 화는 불이고요, 토는 흙이고, 금은 쇠붙이나 딱딱한 거, 수는 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 우주의 일원이니까요. 사람도 목화 토금수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심장은 화고, 콩팥은 수고, 목은 간, 토는 위, 금은 폐, 대장 이래서 사람의 체질을 이걸로 나눠 보기도 하고요. 여기 준해서 처방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목화토금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불이 있는데 불이 좀 사그러드네요. 근데 장작을 넣어주면 불이 살아나겠죠. 장작은 나무니까 나무는 불을 살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린다. 딱 맞는 표현이긴 한데 반대말이 좀 고약해요. 죽인다잖아요. 죽인다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쓰기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삶과 죽음, 즉 생과 사의 글자 중에서 생자를 빌어 씁니다. 그래서 살린다 대신에 생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무가 불을 생하니까 목은 화를 생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한다 이렇게 쓰는데 한다자도 빼고 그냥 목생화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이게 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생이라고 쓰기는 서로 상자에다가 생활생자 이렇게 쓰는데요. 서로 생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화를 생하는 거지 화가 목을 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완회예요. 일방통행이에요. 목은 화를 생합니다. 목생화. 이어집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물은 뭘 생하느냐? 나무를 생합니다. 나무는 물 없으면 죽겠죠. 말라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인데 조금 약해. 그럼 뭐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무인데 좀 약해. 그럼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상생이 꽤 중요하죠. 그럼 상극은 뭐냐? 하나를 건너뛰면 상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나무는 높지만 불은 꺼버립니다. 그리고 불은 토는 높지만 금은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물은 높지만 나무한테는 도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를 다듬습니다. 이게 바로 극한한다는 개념이지요. 이 생한다고 하는 의미는 도와준다, 밀어준다, 출산한다, 존재를 잘 부각시켜준다 이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극한다는 의미는 견제한다, 해한다, 힘을 덜어낸다 이런 뜻까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주도 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일목요연하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오행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발음오행을 중시하는 성명학은 파동성명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동성명 이론에서 나오는 발음오행을 한번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파동성명학 대가라는 분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부분만 좀 캡처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분 거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기역이나 키역은 목이고요. 니은, 디귿, 리글, 티귿은 화고요. 토는 이응과 히읗, 시옷은 시옷, 지옷, 치읓은 금에 속하고요. 미음, 비읍, 피읍은 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상생하고는 건 다 똑같고요. 극하는 것도 같죠. 예를 들어서 김씨가 형준 이렇게 되면 이게 목과 토가 되니까 서로 극하는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들어서 이 이름이 만사형통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반기문 선생 이름 가지고 한번 실제로 풀어보실까요? 여기 반기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씨는 비읍이니까 뭐가 속하죠? 수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목이고요. 문은 다시 수입니다. 수목수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으로 서로 상생하고 있고 요 글자와 요 글자도 다시 수생목으로 반대긴 하지만 역방향이긴 하지만 서로 상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상생해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여나 여기가 이제 목이니까 여기가 이제 목생화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화가 되려면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초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반기남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좋은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만사 형통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오행은 상생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서 만들어진 만사 형통격 표 같은 거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반기문 선생의 발음오행이 나와 있는 그 파동성명 홈페이지에서 제가 거기에는 한자로만 나와 있는데 제가 한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성을 포함해서 이름 세 글자의 발음오행이 순서대로 상생관계에 놓이면 만사형통격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상생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오행은 상생으로 치긴 하는데 세 개가 전부 같은 오행이 되면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있네요. 가령 성씨가 시옷, 지읒, 시옷으로 시작된다고 한다면 금에 속하잖아요. 다음 글자는 금과 금생수 상생관계에 있는 수가 되든지 안 그러면 토생금으로 이렇게 역으로 상생되면 다 오케이입니다. 수와 상생관계에 있는 건 금생수나 수생목이니까 이 두 글자가 오는 것이고요. 토와 상생관계에 있는 것은 토생금, 화생토니까 이런 글자가 오면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 좀 잘 봐주세요. 금토금과 금금수 좀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팩트 체크해서 이걸 좀 써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요 8개에 해당되네요. 성이 금씨에 해당되면서 좋은 이름 구도가 갖는 것은 8개쯤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8가지가 있고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만사형통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한번 보실까요? 제가 AI로 제가 만들어낸 가공인물들이 아닙니다. 전부 작년에 이 흉악한 범죄 때문에 신상 공개한 사람들입니다. 최윤종, 최원종, 조주빈, 정유정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최윤종 씨부터 한번 볼까요? 최윤종 씨 치읓이니까 치읓은 금이 당연히 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응, 이응은 토잖아요. 금토 이게 토고요. 금이고 토고요. 그 다음에 지읒은 다시 또 금입니다. 금토금입니다. 금토금. 근데 이 금토금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최원정도 금토금입니다. 똑같이. 여기, 근데 요 여자분은 누군가요? 네, 정유정입니다. 정유정도 금토금에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주빈은 금금수가 됩니다. 금금수. 금수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들이 전부 나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이 네 사람 모두 다 그렇잖아요. 전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난센스예요. 안 맞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좋다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게 나쁜 것이고요. 반대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반대로 나쁜 이름이 되는 발음 오행 배치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좋은 것은 금이 8개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평생 불행하게 사는 평생 불행격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1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말 좀 보태서 국민의 3분의 2는 전부 장명소에 들락거리셔야 한다는 뜻이지요. 좀 나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론 자체가 엉터리니까요. 아까 금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목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김씨성이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한테 김성수라고 어른인데 개명 이름을 지어 드렸는데 바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정말 이걸로 써도 되느냐고. 장명 앱에 넣어봤더니 아주 최하 나쁜 이름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앞에 PC가 있으면 PC 없으면 뭐 핸드폰에라도 김성수를 한번 쳐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동명이인이 149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네이버에 이름을 올릴 정도면 그래도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평생 불행해야 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149명이나 돼요. 여기에 나온 사람만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사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불행하다는데 나쁘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어쩌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우연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특정 직군으로 좀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명단이냐면요. 사법고시의 패스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전부 83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발음오행 이론과 좋은 이름으로 매치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명이군요. 나머지는 전부 나쁜 이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83명 중에 10명이거든요. 좋다고 하는 이름이. 대다수 나머지 사람들은 이 이론과는 정반대, 즉 대흉격에 속하는 이름들입니다. 실감이 나시죠? 이게 거꾸로라는 게 실감이 나시죠?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중에 퍼져 있는 이 발음오행 이름은 이름의 기흉을 판단하는 데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정도라면 애교로 봐줄만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꾸로예요. 반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발음오행 이론 자체가 엉터리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이 이론을 탑재한 장명에 또한 전부 엉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뭐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그 무슨 장명가 협회가 인정했다고 하는 그 앱도 다 이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의 기흉을 판단하는 데도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이걸로 이름까지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초성 발음 오행론 거의 선무당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수학은 아닙니다. 그래도 60% 이상은 좀 맞아야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중에서 나오는 이 발음 오행 이론은 60%는커녕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이론을 만들 때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이 그냥 주장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이론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그냥 잡론입니다. 잡론.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이론으로 이름을 평가하거나 이름을 짓는 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믿거라 하고 돈 내고 이 이름 지었는데 거의 대부분 믿는 도끼에 발동 찍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도청도설이라고 길에서 듣는 얘기 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마구 썰을 푼다 이런 얘기예요. 장명업계 도청도설이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름 석자의 초성오행을 쭉 이어서 상생되지 않으면 나쁜 이름이다고요?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엉터리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성씨와 이름 두 글자의 발음 오행만으로 이름의 기흉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용신에 부합하는 발음 오행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류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또 무슨 장명 앱이고 간에 이와 같은 이론을 탑재하고 있다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내가 비중이 100% 아니에요. 30%밖에 아니에요. 그럼 그 30%도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그 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리콜 작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만 리콜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죠. 발음 오행 이론도 그렇고 이 이론을 탑재한 장명 앱도 엉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름과는 전혀 무관한 이론입니다. 이름은 보수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공감이 좀 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기 이름을 지으시려거나 개명하시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